안녕하세요.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좋은 소식이었죠?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네요. 네. 뭐 아직 확정된 판결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법원에서 일단은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그 덕분에 리플은 지금 아마 지금도 날아가는 중인 것 같은데 어쨌든 리플 덕분에 리플이 다시 크립토 이 시장을 들어올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 내용은 200EMA를 기준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검정색 라인이 200EMA 라인인데요. 200EMA를 기준으로 200EMA 변곡점을 찾아서 거기에 EMA 라인을 돌파하는 캔들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들어갈 건데요. 일단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검정색 점들이 제가 지금 미리 실행해 본 이게 저희 플로팅 화면인데요. 일단 롱 포지션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숏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숏 포지션이 사라집니다. 이 자리에서 롱이 들어갔다면 이게 수익이 나쁘지 않겠죠? 이 자리도 그렇습니다. 일단 2승이네요. 여기에서는 그다지 좋은 거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는 숏 포지션을 한번 볼까요? 숏 포지션은 네. 이 자리는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숏 포지션은 이거 빼고 이렇게 두 번 있는데 이쯤에서 매매를 했다면 나쁘지 않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엔트리 포인트로 찍힌 부분이 변곡점입니다. 다. 그렇죠? 네. 이 자리도 변곡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거래가 들어갔다면 뭐 나쁘지 않은 거래입니다. 네. 자, 이거를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전략은 꽤 승률이 높은 전략입니다. 근데 대신 거래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거는 이 PTC 기준으로 이게 2020년부터 현재까지니까 약 한 3년간의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3년간의 차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그러니까 트레이딩 할 기회는 8번이고요. 그 중에 약 한 5승 3패 정도. 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200 EMA를 기준으로 거래를 할 때는 이제 현물 거래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장기간으로 오랜 기간 동안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현물 거래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코드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우리 코드가 나왔네요.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200EMA 그리고 거래량을 통해서 그 200EMA 선을 돌파하는 경우에 포지션에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200EMA 기준 변곡점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돌파 캔들의 거래량을 확인하고 그 후에 들어갈 겁니다. 임포트 항목은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3년 동안의 거래를 기준으로 플로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패치 OHL CV 메서드를 이용한 게 아니라 바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 부분은 뭐 딱히 그렇게 필요가 없겠죠. 바로 우리 여기에 있는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이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직접 사용할 거기 때문에 따로 파라미터나 이 OHL CV 메서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비활성화를 했고요. 이렇게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불러왔고 그리고 컬럼으로 추가할 부분이 EMA 200을 추가해야겠죠. 그리고 평균 거래량을 확인해가지고 이 돌파가 의미 있는 돌파인지를 컨펌을 할 거니까요. 이제 그러면 현재 200 EMA 기준으로 트렌드가 이 업트렌드인지 다운트렌드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 슬로프 200 그러니까 200 EMA의 경사죠. 이것을 수집을 하는데 이 200 EMA를 기준으로 200 EMA 컬럼을 기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붙어 있는 캔들 간의 차이를 구합니다. 이게 DIFF가 디퍼런스죠. 네. 이렇게 차이를 구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평균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윈도우가 백캔들이 40개잖아요. 그러니까 40개 캔들 기준으로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슬로프 200이 음수다 그렇다면 다운트렌드가 되겠죠. 그리고 양수다 그러면 업트렌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우리가 진입할 그 시그널을 얻을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다운 트렌드에 있던 캔들이 이게 그 200 EMA 라인을 상향 돌파하면서, 그러니까 다운 트렌드에서 업 트렌드가 되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이 그 캔들, 그러니까 여기에 캔들은 지금 우리가 시그널을 얻고자 하는 그 캔들이고요. 마이너스 1은 그 캔들의 직전 캔들, 마이너스 2는 그 캔들의 직전 캔들, 다시 마이너스 3은 다시 또 직전 캔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널을 얻고자 하는 이전 세 번째 캔들의 트렌드가 현재 다운 트렌드. 여기에 현재 DNT죠. 근데 그 직전 세 번째 캔들이 200 EMA 라인을 상향 돌파하는 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200 EMA 라인 밑에서 출발을 했지만 200 EMA 위에서 종료를 한 거죠. 이렇게 상향 돌파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캔들들이 과연 200 EMA 라인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는 지금 이게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로 갈수록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되겠죠. 돌파를 한 다음에 200 EMA 라인에서 계속 지지를 받는 캔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든지, 아니면 2개, 3개 이렇게 컨펌을 더 많이 할수록 진입 기회는 줄어들겠지만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접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캔들이 일단 돌파를 했으면 두 번째 캔들, 그리고 첫 번째 캔들이 지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시그널을 얻고자 하는 그 캔들까지 지지를 받으면 그 캔들에 이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런데 돌파 캔들의 거래량은 평균 거래량의 2.5배, 그러니까 돌파를 하는 캔들이 충분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한 경우에만 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러니까 페이크 돌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돌파처럼 보이는데 뚫고 나갔다가 그 다음이나 그 다음 캔들에서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들은 대부분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향 돌파하는 경우에 롱이라는 시그널을 내보내는 겁니다. 이 아래 부분은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다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이거를 시그널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엔트리 사인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우리가? 과연 3년 동안의 그 기간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몇 번이나 출력이 되는지,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총 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8번의 시그널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그 시그널을 받고 내가 진입을 했을 때 그게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지만, 아까 여기에서도 확인을 하셨지만 꽤 성공 확률은 높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롱으로 진입을 했다면 이때가 지금 $10,000 근처잖아요. $11,000가 안 되네요. 이렇게 계속 그 트렌드가 유지되던 EMA 라인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꺾이기 시작하는 지점이 탈출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20년 10월 9일이라고 했을 때 이쯤이 이게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략은 선물 거래는 하지 않고 현물만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다. 그러나 거래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은 이제 익숙하신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부분이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저 플로팅 세팅이죠. 나머지는 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이제 제 채널에서 보시는 첫 영상이시라면 아마 이전 영상들을 보고 오시면 이게 설명이 명확해지실 거예요. 이게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저희 지루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따로 설명드리지 않는 부분은 그냥 차트 플로팅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들입니다. 핵심은 이 부분이죠. 근데 전략이죠. 이 전략을 지금은 제가 이제 제가 시그널을 얻고 싶은 캔들 기준으로 세 번째 캔들을 돌파 캔들로 삼았지만, 이제 이게 더 멀리 갈수록 훨씬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접근이 된다. 그러나 거래할 기회는 물론 적어질 거다. 그리고 여기 거래량도 평균 거래량의 2.5배를 이렇게 지금 설정을 했는데요.
이게 2.5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3배, 3.5배 이렇게 이 차이를 늘릴수록 더 안정적이지만 더 거래할 기회는 적어진다라는 거죠. 어쨌든 저는 뭐 이게 제 그냥 아마 또 운도 따랐겠지만 이 전략을 통해서 아직 실패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참고로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다음 영상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시그널들을 얻었을 때 이제 실제 봇을 돌리기보다는 어떤 내가 시그널만을 얻기를 원하고 그 시그널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네,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그 SNS, 그러니까 텔레그램이나 이런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제가 지금 얻는 시그널들을 이렇게 SNS를 통해서 알림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쯤 하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